지난 시간서부터 우리가 그 연속함수의 성질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 두 가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이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면요. 자,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닫힌 구간 AB에서, 즉, 닫힌 구간이라는 것은 A와 B를 포함한다는 거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A하고 B 그 사이에서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fx라는 함수는요, 자, A와 B를 포함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가장 큰 값,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죠. 즉, 가장 큰 값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어떤 학생이든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자, 위로 블록하면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자,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을 가졌죠. 그런데 범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x가 뭐 이상 뭐 이하라고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그 수학적인 근거가 바로 뭐다? 최대 최소의 정리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은 역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로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를 갖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이렇게 자,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찌그러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라고 했냐면은 3에서부터 자, 5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가 3일 때와 자, 5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3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5일 때의 함수값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주어진 범위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3을 넣어보면요. 3, 3은 9에서 1 빼니까 8이고요. 자, 5를 넣어보면 5, 25에서 1 빼니까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 2, 3, 5 이하인 이 범위에서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고 작은 값은 뭐다? 8이죠. 즉, 최소값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은 자, 2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값을 잘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가 바로 사이값의 정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최대 최소 값의 정리를 배웠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고, 두 번째가 이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자, fa와 fb 사이의 유무의 실수 k에 대해서 fc가, 자,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이값의 정리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y는 fx라는 자, 이런 함수가 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요. 자, a서부터 b까지고요. a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fa, 그 다음에 b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자, f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요. 자, a를 대입했을 때 fa와 b를 대입했을 때 fb라는 이 함수값이 즉 fa와 fb가 서로 어떻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같지 않게 이렇게 지금 자, 그려놓은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FA와 FB 사이에 우리가 이 모양의 어떤 수를 하나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데 그 수를 K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그 K가 나오게 해주는 A와 B 사이에 X값, 즉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이어서 자, 사이값의 정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A에서부터 B까지 함수가 연속 함수이고요. 중간에 끊어짐이 없고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르다면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그 수 K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K가 나오게끔 해주는 AB 사이의 X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당연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이값의 정리는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기가 막힌 거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낼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자, fa와 fb가 서로 다른 도를 가질 때, 이게 이제 바로 사이값의 정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fa와 fb를 곱했을 때, 만약에 0보다 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FA는요, 그 FA가 만약에 그 0보다 크면은요, 자, FP는 어떨까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A가 마이너스면 FP는 플러스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다면.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 방정식 fx는 0, 방정식 fx는 0은, 자,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fa라고 하고, 자, 이 fa가 0보다 큰, 즉 x축 위쪽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함수값을 fp라고 할 건데요. 자, 그때의 값을 fp, 자,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음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요, a에서부터 b까지 그 연속, 즉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연속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뭐 간단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 a에서부터 b까지 x값이 쭉 이렇게 변해갈 때요. 자, 변해갈 때. 이 함수 값은 a일 때 양수고 b일 때 음수였다면 이 함수가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 x축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는 자,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다일 때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양수 쪽에서 음수 쪽으로 내려가려면 x축을 어쨌든 뭐 적어도 한 번은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필 문제를 보시면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fx, 즉 함수로 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이, y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8 빼기 8 플러스 1입니다. 자, 2일 때는 1이네요. 함수값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속 함수였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점까지 가야 되는데, 최소한 한 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x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뭐다? 3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사이값의 정리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 활용법의 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거는 또 이제 fx를요. 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변해갈 때 이 사이에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보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함수로 생각을 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플러스 9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된다? 1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f-1은 12, 즉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요. 자, 이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렇게 좌표 표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자, 1일 때는 12고요. 자, 1일 때는 1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2를 지나고 y좌표가 자,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을 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 3차 함수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자, 연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x축을 한번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그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뭡니까?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 어떤 거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어도 하나의 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에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는요 자,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값의 정의. 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수업부터는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자, 수학 2의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미적분이라고 했어요. 자, 함수의 어떤 그 극한과 연속에 대한 공부를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 자, 본격적인 자, 미분 공부를 이제 자,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